어제 청와대에서 민주당 새 지도부와 대통령 같이 만찬했잖아요, 저녁. 근데 거기서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국민일보 단독인데 그간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 진보 진영을 더 품고 가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요건 저 만찬에 참석한 다른 복수의 사람들 확인해 보니까 저 얘기는 있었다고 합니다. 뭐 김민석 대표가 그래서 걱정 안 끼쳐드리게 잘하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하는데, 자 일단 저는 이거 좀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부분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 나의 손으로 제일 막내가 한번 말해볼까 그러면요? 원래 막내부터 하나요 이런 거는? 생각한테 내 맘이야 그냥. 근데 저는 뭐 저 발언보다도 예. 저 발언이 나오신 시점이 유심 작가님 방송하시고 다음 날에 한창 그 언론하고 유튜브가 막 공격 메시지를 내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 저기서 말씀하시는 원수가 누굴까? 예, 그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원수? 원수라는 말은 안 나왔는데. 왜냐하면 서로 나왔어요. 다른 점을 찾고 원수의 길로. 서로 다른 점을 찾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로 갈 것이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우에 있는 형제가 될 것이다. 이 말한 거 저기서 원수를 특정인을 그 어떤 지적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의미로 말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원수를 말하는 거 아닌가? 저는 예. 전당대회에서 저희가 이제 뜨거웠던 가장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예. 그 기저에는 이른바 이제 구조적 다수라는 그 5글자가 그렇죠. 자리 잡고 예. 있었던 거예요. 예. 뉴 이재명이라고 했던 사실 민주당에 터잡지 않았던 유권자층에 난 그래도 이재명이라는 실리적인 이 효능감을 주는 정치인에 대해서 나 지지할 거야. 예. 이 정치적 색채 이런 걸 좀 초월해서 이제 민주당 정통 지지층과의 어떤 구분 양상이 분명히 있었고 제가 장인수 기자님 방송 2시간 내내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 유시민 작가의 가장 큰 문제 의식은 이른바 구조적 다수는 안 될 거라는 전제를 놓고 거기에 대한 문제 의식이 대단히 강력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필연적 필패의 길이라고, 그러니까 영국의 기든스 뭐 제3의 길, 강훈식 실장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논평, 그리고 이게 실체가 뭐냐라는 이 일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쭉 겪어왔던 거죠. 저는 제 자신이 그냥 정통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 방향성에 상당히 공감해요. 1.5당 구조적 다수. 저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게 대한민국의 정의라고 믿고 있어요. 예. 그게 역사적 당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구조적 새 판을 짤까라고 했는데 어색하고 낯선 광경을 좀 목도했던 거예요. 송미정 장관 뭐 유임시킬 수 있지, 능력 있고 하는데 근데 뭐 허은하 전 의원 쓸 수 있지, 기용할 수 있지. 인요한? 내란과 무관하지 않은 뭐 이런 물음표들이 있고, 그러면서 여러 이 어떤 비평적인 원래 당원들한테도 나왔던 그 문제의식을 저는 대단히 강력하게 유시민 작가가 끌어안았다고 생각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이 왼쪽을 챙기겠다는 건 정통 지지층을 보듬겠다고 제가 느꼈고, 예. 그렇다면 뭐 알고리즘을 뚫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지만 어느 정도 전 수용을 한다라는 인상도 받습니다. 그 유시민 작가의 문제의식을. 예. 저는 청와대 대통령이 왼쪽을 안 챙겼다. 예.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예.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현실 그래요? 인식을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가 저널리스트 저하고 방송할 때도 얘기했는데 예. 통치, 정치를 하는 5가지 기술에서 예. 두 번째가 참았잖아요. 이익으로 다스린다는 거. 예. 이익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식고 민주당의 전통 지지자들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뜨겁게 응원했고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그 당원들의 마음이 식고 돌아선다는 이유를 니들 안 챙겨줘서 그런 거야? 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식은 이유는 제가 봤을 때 2가지입니다. 부당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문조 땡땡땡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예.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의 레거시, 유산 혹은 전통, 가치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공격받는다라는 느낌. 예. 왜 공격을 하지? 구조적 다수를 만들면 되지. 예. 왜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 그 상징인 인물들을 죽이려고 하지? 라는 거 하나. 개혁적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왜 개혁이 더디고 대통령이 개혁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지? 검찰 개혁이나 이런 데서 보여준 문제. 예. 이 2가지가 예. 저는 민주당 전통 지지자들의 마음이 식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유시민 작가가 했던 얘기로 따지자면 첫 번째,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가치 이런 것으로서 이해, 공감 이거로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통 지지층은. 지금 유시민 작가 포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등을 돌렸다고 하는 사람 중에 제가 알기로는 그 누구도 저한테 자리 안 줘서 삐졌어요라고 하는 사람은 없고요. 제가 봤을 때 대체로 자리나 뭔가를 원하는 사람은 유이재명 결이라고 하는 저쪽에 가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자리를 달라, 뭘 해달라, 뭐 패널이나 누가 무슨 뭐 우리 광고비 안 준다 이런 얘기 해본 적도 없고요. 바라지도 않습니다. 안 챙겨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그 어제 만찬 자리에서 나왔다는 지금 장인수 기자 해석은 저기 왼쪽을 더 챙기겠다는 말이 그러니까 그 가치를 갖다 이제 존중해주겠다 이 말이 아니고 이익을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을라나? 혹시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 전통 이재명 대통령도 그 부분을 모르지 않을 거예요. 왜 지지층들이 싸늘하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말한 대로 처음에는 대통령이 변했다는 뭔가 의심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사실 대통령이 에 대한 분노로 지금 그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모르지 않을 텐데 그게 그냥 단순히 어떤 이익 자리 요거 때문이 아니라는 거 대통령도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안 챙겼다라는 거를 이제 이익으로 해석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마음을 더 얻으려고 한다라고 그렇죠. 하면 예. 간단합니다. 예. 부당한 멸칭을 사용한 공격을 자제해야 됩니다. 예. 대통령이 간단합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 친명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런 공격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지 마. 당내 통합에 도움 안 돼. 예. 이거는 이런 것 때문에 나의 지지율이 그렇지. 떨어지는 거고 국정 동력을 상실시키는 거고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메시지를 선명하게 내주면 되는데 제 기억에는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직후에 홍익표 정무수석이 앞으로 뭐 그런 식의 뭐 멸칭은 사용을 안 하기로 하겠다라는 정도 간단하게 나온 거 외에는 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출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앞에서 그 원수라는 키워드가 또 네.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예. 방금 전에 장인수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 이런 키워드가 계속해서 그 쓰이는 용도를 보시면 불과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당연히 국힘당 쪽을 얘기하는 걸 거야라고 대부분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또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문제는 저런 자극적인 키워드가 나오면 저걸 이제 류재명 스피커들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있는 지지자분들이 저거를 막 웹자보도 만들고 해서 뿌려요. 그러니까 저런 메시지가 나왔을 때 또 해석을 해야 된다는 점. 그 저런 키워드가 나왔을 때 저 키워드가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한테 쓰이는지를 청와대나 이 민주당 관계자분들이 좀 인지를 잘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제는 좀 명확한 메시지가 나와도 될 텐데 저거는 개혁과 관련된 메시지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상황을 민주당의 전통적 이재명의 그 열광적으로 지지했던 그 지지층들이 완전히 둘로 나눠졌잖아요. 그리고 타의에 의해서 반명으로다가 타도 세력으로 다 지금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거 우리 지금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눈 감고 있어도 그거 당연히 다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은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침묵으로 그걸 동의를 해버린 거잖아요. 반명이라고 너는 반명이야라고 어떤 누군가 말하는 거를 대통령이 거기서 당연히 저는 왜 나를 끌어들이냐? 맞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지 왜 갑자기 전당대회 대통령을 왜 당연히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침묵했잖아요. 그 전까지 지지층들이 의심했던 게 그 이후부터 저는 분노로다가 이게 폭발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저는 뭐 하나 더 나가면 이제 반명의 선봉장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이제 기름을 얹은 게 이번 전당대회 때 그러니까 예, 물론. 굉장히 불공정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그 불공정한 일들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다. 우리 친명이다. 우리가 가는 길이 맞다라고 하면서 불공정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대통령이 침묵했고 오히려 그런 불공정한 결과에 만족하나? 라는 단계까지 간 겁니다 이제.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홍사훈 기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단호하게 선을 긋는 어떤 메시지가 없으면 봉합은 좀 쉽지 않을 거다. 그 당장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게 지금 아까 잠깐 장윤미 변호사 말했지만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에 대한 대통령 인준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네. 어제 만찬에서 김민석 대표는 이거 임명하지 말아달라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기사까지 나올 정도면 어느 정도 물밑 조율이 됐다고 그렇지. 보여지고요. 이거는 임명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노조분들도 엄청 반발을 하고 예. 이거는 이제 왼쪽을 더 품겠다는 말과도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하면 이 인요한으로 그거를 할 수는 그렇지. 없을 거다. 희석시킬 수는. 네. 인요한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실 법무부 장관하고 뭐 여러 가지 후속 개각 인사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뭐 지금 공소총장, 중수청장 자리도 지금 임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사실 물론 오른쪽을 외연을 확장하는 것도 저는 전 찬성합니다. 그렇지만은 전통적인 지지층을 부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지금에 보면 굉장히 폭력적으로 그게 그 구조적 다수가 진행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훈이나 이병태 같은 시행착오도 우리가 보게 된 거고 그런 시행착오는 이제 더 이상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뭐 그분은 그러니까 혹시 그 청년층에서는 또 좀 청년층이요? 매번 청년 관련해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유일한 청년이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 좀 부정적으로 봐요. 네,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코어 지지층이잖아요. 네. 핵심은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코어 지지층이 아니고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을 되돌려야 되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올해 5월까지만 해도 그때 한창 그 명픽 관련해서 지방선거 직전에 논란이 많을 때도 여론조사 꽃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0.5%나 됐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공개된 거는 17.4%예요. 매우 잘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가 친명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하소연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어제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유시민 작가님 나오셨다고 온 언론과 유튜브가 나서서 이 메시지에 대해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게 이런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과 유튜브 그리고 여기에 의원들까지 대부분이 붙어서 한쪽에 유리하거나 한쪽이 좀 유리하게 해석할 만한 메시지를 내면서 특정 어떤 세력 이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매도해버리는 사례가 특히 언론이 이렇게 한 목소리가 된 거는 나는 사실 못 본 것 같아. 그러니까요. 조중동과 한겨레 경향
오마이가 이렇게 한 목소리가 한 팀이 된 원팀이 된 건 난 못 본 것 같은데. 제 기억 속에 단언코 이번이 처음이 그러니까 그 유시민 작가가 네. 이렇게 그러니까 혹은 민주당 내에 이제 마음이 식었다고 하는 코어 지지층들이 공격받는 게 네. 말 그대로 뭐 진보 보수 언론 대연합이 벌어지고 거기에 뭐 민주당 한 목소리 되고 심지어 국힘의 일부까지 와서 한 목소리를 내는 이 현상은 저는 처음 봅니다. 네, 저는. 그게 구조적 다수인가 그러면은? 뭐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만 이제 유시민 작가님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좀 저는 그거를 좀 하나 지적하고 싶은데 역시나 제가 이제 이런 논란이 일 거라고 생각해서 쭉 봤어요. 근데 역시나 또 내용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점이 없어요. 유시민에 대한 비판이 논점이 없어요. 오로지 수위가 세다. 근데 이제 유시민 작가는 자신이 지식인이거나 비평가 혹은 평론가로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자신이 혹시 마음에 안 들거나 비판할 부분 잘못 가고 있다는 판단하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이죠. 지식인이나 평론가가 최고 권력자나 집권 여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것은.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유시민의 저 판단이 맞아?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건 생략. 없습니다. 어딜 봐도 못 찾겠어요. 유시민의 저 발언 수위를 갖고 언론이 비평을 합니다. 비평가의 발언 수위를 비평하는 언론이 저는 비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제가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모든 언론과 패널들이 그 얘기만 하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저는 이걸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그 논점,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냐? 이 얘기를 언론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서 얘기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신들도 논란의 중심이 될 것 같고 저는 더 나아가서 최근 민주당 안에서 불거지고 있는 불공정 행위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꺼내놓고 대놓고 이게 문제가 없다 쉴드 치기가 본인들도 어렵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생략하고 유시민의 발언 수위만 갖고 논평을 하는 이거는 좀 대한민국 언론이나 이 뭐라 그럴까 이 평론 업계가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미 변호사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 문제의식이 상당히 공감이 되고 근데 이제 즉자적인 반응이 나오는 건 그 너무 뜨거웠고 강도가 대단히 높아서 무당 막 이제 난리가 이제 한바탕 오만한 난 권력. 거고 그러면 이제 더 한층 더 깊이 들어가서 유시민 작가가 던진 화두에 대해서 언론이 이를테면 팩트 체크 그러면 대통령은 지금 눈가기가 가려져 있다. 이걸 더 확장해서 이제 기사화할 수 있는지 일단 의문. 제가 개인적으로는 유시민 작가가 ABC론부터 재개발 재건축론 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쭉 일관된 문제의식은 구조적 다수에 대한 이 강력한 비판 의식 그것이 안 될 거라고 하는 데 대한 저는 이제 물음 그 정도의 이 어떤 의미를 확장해서 논의를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동의가 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나왔잖아요. 결국 이제 4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뭐 누구는 이게 시간 문제였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38%로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더 문제가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은 상태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저희가 전당대회가 끝나면 어떤 당이든 지지율이 조금 반등하기 마련이에요. 마치 외국에 순방 가면 이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반등하듯이 그걸 컨벤션 효과를 못 누린 걸 넘어서 마이너스에 영향력을 줬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는 것 같고 이 갈등이 너무 뜨거운 걸 넘어서 후유증을 좀 남긴 측면이 있어요. 그걸 빨리 봉합해야 되는 숙제가 그래서 민주당 앞에 놓여진 부분이 있고 또 많이 떨어진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다 공감이 되더라고요. 부동산도 세제 개편안 나왔을 때 당에서도 1차적인 반응은 이거 1가구 1주택 비거주 건드리는 게 맞냐? 뭐 이 부분은 어쨌든 수습이 되고 있고 또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도 저도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보안 수사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수청이 그걸 담당하는 건데 이 야당의 맡아두어도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작동하고 이 경찰의 헛발질 요즘 이게 좀 더해지면서 제가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건 2030 여성 지지층이 좀 떠나가고 있는데 남성은 조금 원래 좀 등 돌리고 있었다고 평가가 있으니까 그게 피해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부분이 밑에 깔려 있다라는 진단도 나오더라고요. 이걸 저희가 잘 설명드리고 잘 마무리해야 된다는.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민주당 지지율이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만 떨어지고 있잖아 지금. 근데 세제 개편안 주도적으로 했던 건 정부였었고 뭐 이런 부분을 종합하면 그렇게 판단한다면 난 민주당 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강론으로 그러면 부동산 정책이 가장 부정 이슈에 영향력이 가장 큰 걸로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제 홍사훈 저기 앵커가 지적하신 분의 동의를 하는데 그렇게 말해. 홍씨라고.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죠. 지지율이 계속 떨어집니다. 특히나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당의 지지율보다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이제 이게 당의 지지율을 밑도는 상황까지 왔죠. 잘 없는 현상입니다. 그것도 집권 한지 1년이 이제 겨우 좀 넘었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진단을 안 해요. 앞에 말씀드린 거에 동호 반복인데 이걸 진단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고 청와대 관계자들 다수가 안다라고 봅니다. 아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한다는 얘기를 이분이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대통령이
정치의 계절, 전당대회라는 이제 정치의 계절 그리고 검찰개혁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여기에 제가 봤을 땐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 부분 많이 개입을 했습니다. 이거를 중도층과 우파에서도 그렇게 느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당의 일은 당에 맡겨놓고 예. 이재명 대통령이 잘했던 거 집권 초반에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을 때 보여줬던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 민생 챙기기 예. 행정 본인의 강점이 있거든요. 여기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 부동산 망가졌죠. 주가 처음에 오르다가 이제 무슨 투기판 비슷하게 전락했는데 대통령이 여기에 신경을 안 쓰고 SNS 날리는 거나 전당대회 때 뭐 여러 가지 벌어지는 걸 보면 지금 대통령의 관심은 오직 저쪽에 정치에 가 있는 거야. 예, 이게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나 보수적인 시민들이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정치와 좀 이제 청와대가 거리를 두고 복잡한 문제는 좀 당한테 밀어놓고 거기서 권력 투쟁이 일어나든 말든 대통령은 좀 영리하게 거리를 두면서 민생 챙기기에 올인하면 네, 저는 좀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유시민 작가 그저께 유시민 작가도 이 대통령은 여론을 살피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대라고 했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지금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지지자 오랜 당원분 중 한 분을 비판 목소리를 냈다고 X에서 차단하셨던 그런 사건들을 봤을 때는 이거를 제대로 인지하고 계시는 걸까 싶어요. 그게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알고리즘 그 얘기랑도 연결될 것 같고 그리고 그 2030 여성층 그 보안 사건 폐지 그거는 제가 사실 뉴스공장이랑 홍상훈 쇼 나와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 때문에 2030 여성 지지율이 빠진다는 거는 그거는 저는 동의가 안 돼요 사실은.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4년 전에 그 조중동에서 개딸이라고 부르던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그 강성 지지자들이라고 불리던 그분들을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시위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그 진단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게 제대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외면하는 건지 예.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봐도. 저는 그저께 유시민 작가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쨌든 그 결과를 놓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들이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다. 저 그 말이 딱 내 마음이었다고 생각해.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우리가 알던 그 이재명과 달라졌다라는 거는 분명히 느꼈는데 이거 이상하다 느꼈는데 그거만큼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는 걸 두려워했다. 그 마음이 굉장히 서로 교차돼서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이런 그 균형을 맞춘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딱 그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그 일반적인 전통적인 지지층들의 지금 반역으로 몰렸던 사람들의 속마음 아니었겠느냐. 그 마음을 지금 풀어줘야만이 지지율 문제도 같이 이제 이게 해결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딱 그 생각에 레임덕에 빠지면 진짜 끝인데 방법도 없고 그러면은 방법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두려웠던 거야. 저도 그랬고. 저도 사실 지금도 그렇거든요. 전당대회 끝나고 그 호남 지역 지지율이 갑자기 빠지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다들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참 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사람마다 좀 해석하는 게 좀 다르던데. 유심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재명 대통령 레임덕막은 막아야겠다. 네. 근데 지금 갑자기 빠지는 거는 그렇다고 지금의 민주당이 하는 그런 행위나 이런 것들을 굳이 지지해줄 필요는 없다라고 해석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직이 동원되고 정치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모인 상황에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다 민주당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는 표가 결집되는 현상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에너지가 몰렸기 때문에 쏠렸기 때문에 이게 해소되고 난 다음에 그냥 이제 어떤 누가 뭐 당대표가 되느냐 마냐 여기서 이제 뭐 대통령 네임덕이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평화의 시기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그만큼 열정이나 이걸 갖고 나는 민주당을 지지해 대통령을 지지해라고 답하느냐 더 이상 그 에너지는 없다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보면 지금에 나오고 있는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가 보다 정확한 어떤 민심의 흐름, 외부의 개입이나 조직 동원이나 이런 거 없이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는 어쨌든 호남에서 몰표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일반적인 여론 민심이라기보다는 권리 당원들의 표잖아요. 지금 이거는 호남에서 이렇게 뚝 떨어진 거는 일반 여론이고 그러니까 민심이고 그 괴리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호남 분들이 열심히 전화 받은 거죠.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그래서 나 이재명 대통령 지지해 민주당 지지해라고 답했다라고 하면 끝났잖아요. 큰 산 하나 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의 열정이나 에너지는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게 나온다고 보는 게 저도 맞는 분석일 것 같습니다. 김어준 공장장이 그 얘기했잖아요. 40%